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사랑초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키우는 사랑초들은 주로 동영종 사랑초예요. 사랑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영종 사랑초가 있고 하영종도 있고 목사랑초, 이렇게 목대가 생기는 그런 사랑초도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것들은 주로 동영종의 사랑초입니다. 동영종 사랑초는 뭐냐 하면은 이제 더울 때, 여름에는 애들이 폭삭 이제 죽었다가 죽는다기보다 이렇게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잘 자라던, 봄에 굉장히 예쁘던 잎들을 다 하엽을 치고 휴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 좀 지나가고 나서 선선해지면은 다시 이렇게 잎을 올려주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러브라고, 첫사랑이라는 사랑초예요. 일반 사랑초보다 잎도 작고 꽃도 굉장히 작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 전쯤에 네이버 블로그 이웃님이신 회원맘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5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년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구근을 생성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동영종 사랑초긴 하지만 여름에 완전히 잎을 다 하엽지지는 않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전쯤에 나야맘님께서 그때는 구근이 아니고 이제 촉을 한 3촉 정도 선물해 주신 건데, 지금 이렇게 휴면을 하고 이제 깨어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금인맥 요 사랑초에서 조금 변이가 온 거예요. 잎에 이렇게 무늬가 조금 크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인큐님이 선물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사실 조금은 늦었어요. 이제 폭염이 끝나자마자 바로 구근 정리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이제야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해주고 나서 이제 겨울 내내 굉장히 잘 자라서 초봄부터 굉장히 예쁜 꽃을 보여줄 건데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잘 키운 것 같잖아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고 있고. 그런데 얘는 제가 작년에 분갈이를 한번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번 구근을 싹 갈아 엎어서 새로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흙에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줬음에도 조금 웃자람이 보이고, 이렇게 웃자라다 보니까 창가에다 뒀어요. 그랬더니 이 창가 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서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키우는 방법은 사실 노지에다 키우는 게 답이에요. 거리대에다 둔다던가 이제 실외기 위에 놔두면 좋은데, 제가 올해는 베란다 선반에다 뒀어요. 그래서 창가 하나에 투과하는 그걸로 키웠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바로 구근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초를 키워보면 뿌리가 좀 밑에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아마 이번 여름부터 좀 더웠을 때 뿌리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윗부분만 싹 걷어졌는데요. 알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촉 한 촉씩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알뿌리고요. 그 밑에서 1개, 2개, 한 3개, 요거는 뿌린 것 같고, 이렇게 한 2알씩 정도가 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톡톡 떼가지고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카메라를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구근은 이제 따로 모아두고요. 이렇게 구근에서 아직 이파리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잎제로도 한번 심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웃자라 있어요. 이걸 심어도 다시 이뻐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또 끊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하나의 구근으로 만들어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어느 정도 구근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파리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줬고요. 요 안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구근들을 이제 하나씩 골라내야 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흙 색깔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요건 근데 또 품종마다 좀 다른데, 이 알뿌리가 이런 껍데기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벗겨져가지고 껍질만 남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 완전히 분화가 되지 않은 이런 색깔의 알뿌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이제 화분 가생에다 심어줄 건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막 이게 펄라이트인지 구근인지 엄청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한
이런 애기 구근들도 있어요. 진짜 완전 조그만 요런 깨알보다 좀 큰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도 제가 몇 년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씩 다 구출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까지는 굳이 구출을 안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왕건이들 요런 애들만 다 구출을 하고, 잔챙이들은 이제는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요 잔챙이들까지 다 골라내려면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왕건이들만 키우고 요런 잔챙이들은 이 흙만 따로 모아서 화분에다 그냥 심어두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막 싹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키우셔도 되고, 그래서 요건 이파리만 제거하고 요 흙은 따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근 수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하얀색 진짜 초미니 튤립 구근까지 생겼죠. 요게 이제 이상한 껍질 같은 데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껍질을 딱딱한 거를 벗겨내면은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다 이렇게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얀 색깔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심어줬었는데요. 이것도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요 껍질에 둘러싸인 채로 심어도 문제없이 새싹이 잘 나오니까요. 요대로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왕건이만 모았는데도 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 화분에다 흙만 교체해서 또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분 흙을 다 엎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화분 깊숙이 밑부분까지 뿌리 내렸던 그런 사랑초들이 요런 알뿌리들을 또 많이 생성을 해둡니다. 이렇게 잘 만져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를 계속 구출을 할까 하다가, 근데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계속 구근이 나옵니다. 한 몇 개 정도만 계속 나와요. 진짜 엄청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도 구출하고 이렇게 만져서 비비다 보면은 계속 걸려요. 이런 식으로 알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도 하면 너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요거를 그냥 한 화분에다 몰아 넣으시고 그냥 물 주고 하다 보면은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다리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초를 심었던 흙은 재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물을 심게 되잖아요. 그럼 그 화분에서 요 사랑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물들 분갈이하고 그 위에 요거를 이렇게 얹어둬가지고 같이 키우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화분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높이가 조금 낮은 약간 평토분 같은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화분은 어떤 화분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배양토는 요게 원예용 상토, 그리고 요거는 사냐초예요. 항상 7대3으로 하는데요. 이거 사랑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냐초의 비율을 조금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베란다에서 주로 키울 거고,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면 거리대라든지 실외기 위에다가 조금 땡빛에다가 이제 키울 건데요. 야외에다가 키울 경우에는 물이 좀 잘 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배수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식재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또 물 주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원예용 상토 같은 경우에는 흙 속에 보시면 펄라이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만 단용으로 사용하셔도 과습이 올 확률은 조금 적기 때문에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사랑초 구근 심는 방법은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나름 이제 실험도 해보고 한 그런 방법인데요. 구근을 좀 많이 생성할 수 있고 조금 웃자라더라도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물구멍을 깔고 이제 배합해 뒀던 이 흙을 한 반 정도만, 화분에 반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근을 심는 건데요. 화분에 비해서 흙의 높이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해놨던 요런 구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쏟아주시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심어줬었는데요. 그것도 너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사랑초는 진짜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펼쳐 놓으셔도 돼요. 옛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많으면 한 6개, 7개 이렇게 심었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풍성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때려놓고 그냥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너무 영양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한번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알씩 되어 있는 구근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새끼들 붙어 있는 요것들 한 3덩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이제 화분 갓생이에다가 갓 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툭툭 넣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구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살살 덮어만 주시는 거예요. 덮어만 주시고 이제 물을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딱 구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흙을 덮어주고 얘가 이제 싹이 나올 거예요. 손으로 아주 살살만 높이만 맞춰준다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만 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주면 또 수위가 또 낮아지겠죠. 그리고 얘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올라와서 조금 비실비실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줄기 사이사이에다 또 흙을 복토를 한번 더 해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안 햇빛 많이 주고 봄까지 키우면은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사랑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보고요. 아까 그 조그만한 애들, 얘네들도 같은 방법으로 뿌리를 털어서 구근을 심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구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근에 붙어있는 이런 이파리들을 그대로 살려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사랑초 분갈이 구근 심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다가 영상이 안 찍히고 있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이런 케찹통을 이용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근을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살이 좀 세면 이 안에서 이 알뿌리들이 다 섞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파리가 붙어있는 줄기째로 심은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뿌리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물을 좀 확 주면은 막 쓰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돌 때까지는 이런 케찹통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용해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 물을 주신 다음에 대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밑에 물이 쭉 빠질 때까지 이렇게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 주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까지 다 주고 이제 베란다에 와서 창가에 빛이 가장 좋은 곳에다 두었습니다. 사랑초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말 강한 햇빛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예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보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요 사랑초 같은 경우에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알갱이들마다 양분과 수분을 조금은 잘 저장해 놓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 이 겉흙이 흠뻑 말라요. 그 다음에 겉흙이 말랐다고 바로 주시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주시면 이제 거의 반 이상 겉흙이 이제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그때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확연히 좀 가벼워졌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분 자체가 또 가볍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물이 많이 말랐을 때의 그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나니까요. 좀 더 쉽게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키우는 이렇게 사랑초 3종 또 싹이 예쁘게 올라와서 꽃까지 피우면은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